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안드레이 치카틸로 1편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은 2편째인데요. 미리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클릭하신 이 영상은 조금 잔혹하거나 끔찍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거를 보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그 잔혹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가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잘라 가지고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소고기라고 속이면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인 살해한 그들 시체의 피를 마시기도 했고 시체를 굉장히 훼손해서 장기를 끄집어내기도 했어. 그는 거의 반 미치광이었고,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그 중독이 된 거지. 그 충동 그 자체, 살인의 그 희열 자체를 즐기는 아주 악마보다 더 끔찍한 악마 같은 살인마였죠. 자, 이 밑에 사진은 그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자, 이 오른쪽, 이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들이 살해를 당했는지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뭔가 점이 있는 저 여성. 자, 이 여성은요, 이르노프 비리우크라는 여성입니다. 1982년 6월 12일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그녀를 강간 후에 칼로 40회 이상을 난자질합니다. 팍 다 찔러 40회를, 저 소녀를. 그래서 죽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타티아나 리조바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사체는요 1989년 3월 9일 어느 한 광산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안드레이 치카틸로는요 그때 자신의 친딸이 이혼을 한 상태였어. 그래갖고 자신의 친딸이 집으로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자신의 친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자신의 딸이 원래 살고 있던, 이혼을 했으니까 그 집이 이제 없었던 거야. 아무도 없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티아나 리조바라는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살해를 하죠. 어떻게? 부엌칼 있죠. 자신의 딸이 쓰던 그 집안에 있는 부엌칼로 그녀를 낭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족했는지 시체를 절단합니다. 자, 시체를 절단한 뒤에 이 타티아나의 시체는요 근처 광산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냥 대충 뚫려있는 구덩이에다가 그녀의 사체를 던져버립니다. 유기한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여성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부모님과 말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가죠. 그 근처 샤크티역이라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숲속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리나 카나벨리코바라는 여성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 남자아이, 소년. 그러니까 이 치카틸로는요 비단 여성, 그 소녀, 유아,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좋아하는 소아 성애자였어. 남자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소아 성애자, 남녀 구분이 없는 새끼였던 거야. 죄송해요. 자, 이 아이는요 사실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리고는 두 번 다시는 그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이 소년의 이름은 세르게이 쿠즈민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여성. 이 여성은요 사실 약간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대요. 자, 이 여성의 이름은 루드밀라 쿠치우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그 장애가 있었지만 아이도 있었대요. 자녀가 있었대.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4년 3월 12일 날 변사체로 발견되죠. 자, 그리고 이 금발의 여성, 이 여성은요 샤크티 근처에 있는 한 광산의 마을의 숲에서 양 가슴이 절단된 채 발견됐어요. 야, 근데 딱 봐도 되게 어려 보이잖아. 그런데 그녀를 죽였어. 양 가슴이 다 잘려진 채로. 자, 그녀의 이름은 베라 세부큰이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남자아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 저 남자아이는요 세르게이 마르코프라는 남자아이입니다. 남성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좀 그래. 남자아이예요. 소년이죠. 근데 이 남자애가 너무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게 뭐냐면 이 치카틸로가 이 조그만 남자아이 몸에다가 약 70여 차례 칼로 찔러놔요. 70여 차례 칼로 이 소년의 몸을 다 찔러놔요. 그래서 너무 찔려가지고 신체 여러 부위가 절단되어 있을 정도였대. 70짜리 찔레게 되면 되겠다. 이 조그만 아이를. 자, 우리 8번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성인데요. 1984년 1월 10일 그녀의 이름은 나탈야 살라피니나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녀의 시체가 1984년 1월 10일 날 발견되었고요. 이 치카틸로는요 이 샬라피니나의 몸을요 칼로 28차례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여성은요 19살, 당시 나이 19살이었던 헬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헬레나가 바르가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헝가리에서 소련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던 거야. 이 소련 여성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유학을 왔는데 거기에서 이 치카틸로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어린 아이도 있었대. 아, 속상해. 그래서 그녀가 뭐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이 헬레나 바르가를 보고 이 치카틸로가 집이 어디예요? 많이 멀면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야,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도 학생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이러면서 뭐 꼬셨겠지. 그래서 그녀를 유인했는데 집으로 바래다 준다고 하면서 지름길로 가실래요? 라고 해서 이상한 거짓말로 이상한 길로 들어간 거지. 근처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한 뒤에 살해해줘.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녀를 강간한 뒤에 살해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간하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몸, 사지가 전부 절단되어 있었고 치카틸로는 그녀의 시체를 자신의 아버지 로만 치카틸로의 생일날 가지고 갑니다. 그녀의 그 살 가죽을.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고기 사왔어요 라고 한 뒤에 아버지의 생일잔치에서 모두 후식으로 먹어치웠대요. 물론 그의 가족들은 이게 사람의 인육인지 모르고 먹었던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웃는 게 예쁜 꼬마 소년. 이 소년은요 1989년도에 엄마 나갔다 놀러 올게요 하고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2번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이 남자의 아이의 이름은 알렉산드로 디아코프라는 남자였습니다. 소년이었어. 이 아이의 시체는요 1989년 7월 14일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또 다른 소년. 이 남자아이도 당시 11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11살의 알렉산드로 체펠이라는 소년이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여성은요.
자, 치카틸로의 마지막 희생자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베틀라나 코로스티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돈레스코츠역 근처 수풀에서 그녀의 사체가 발견되었어요. 자, 이 약간 우등생이었고 그리고 약간 선생 출신이었던 이 치카틸로는요, 그녀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이 여성의 혀를 깨물어 뜯어버려요. 그녀의 혀를 깨물어 뜯어버리고 그리고 그녀의 중요 부위를 다 도려내요. 다 끄집어내. 다 절단한 후에 그거를 전부 먹어치웁니다. 이게 아주 일부분 알려진 그의 희생자들이에요. 전체가 아니야. 아주 일부분을 이렇게 죽인 거야. 그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그가 죽였던 이 희생자들의 뭐 시체 부분도 있고 현장 사진인데요. 그 영상을 조금씩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잔인할 수 있으니까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가 저질렀던 잔인한 그 현장 사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잔인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그맣게 해드릴게요. 좀 중간중간 잔인한 영상들이 사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자, 일단은 경찰들이 이제 그 시체를 찾아낸 거야. 그 치카틸로가 말한 거기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런 사체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풀 속에 그대로 버려진 여성, 온몸이 피번덕이 됐고 이렇게 중요 부위가 다 잘려진 여성도 있었고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건 여러분들 살해뿐만이 아니라 치카틸로가 그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를 너무 절단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장을 다 끄집어낸 사진도 있어. 목을 다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수풀 속에 그냥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해골이 된 이런 스체도 있고 내장을 다 끄집어냈고 이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너무 잔인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심지어 희생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잘리는 걸 보게 하기도 했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거 뭐 내장도 끊어놓고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라냈대. 그리고 2명을 같이 납치한 적도 있었대. 2명을 같이 유인해서 1명을 못 움직이게 목에 칼로 찔러넣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채 죽지 않았는데 자기랑 같이 끌려온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치카틸로가 그 사람 몸에서 인육을 살가죽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벗겨주는 걸 보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울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느끼는 공포를 느끼면서 또 오르가즘을 느꼈고. 자, 소년을 죽일 때는요, 소년들의 성기를 다 잘라냈고, 여자를 죽일 때는 이 내장을 다 무자비하게 끄집어내고, 자궁을 꺼내갔대. 그리고 유방이나 눈, 그리고 뭐 엉덩이살, 이런 신체 부위를 잘랐는데, 이런 시체들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였다고 해. 그래서 오죽하면 이 수사관들이 검식을 하려고 딱 도착했잖아. 현장 검식을 하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오죽하면 이 형사들도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대.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용의자가 이게 연쇄살인이다 연쇄살인이 아니다 좀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이 치카틸로의 희생자들의 그 연령대도 그랬고 너무 다 다르잖아.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 형사들이 너무너무 혀를 내둘렀던 이유는 뭐였냐면 치카틸로가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죄인데 남자 소년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성기를 이빨로 뜯어냈기 때문이야. 칼로 도려낸 게 아니라 이빨로 뜯어냈대. 이게 이빨 자국이 그 시체에 남아 있었대. 그리고 그것들을 태연하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을 먹인 거지. 그게 너무 끔찍한 거야. 1983년 9월까지 희생자 전체 숫자가 14명이었어. 83년 9월까지가 14명.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숫자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러시아 경찰들이 연쇄살인마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연쇄살인마라는 그 자체가 약간 좀 서구적인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연쇄살인마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 처음에. 그 제가 여러분들께 왜 러시아 경찰이 연쇄살인마라고 안 했는지, 왜 답답한지 여러분들께 얘 경력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저질렀던 사건들. 제가 나중에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서 하나하나씩 읽어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나눠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남자가 샤했던 거예요.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월 24일, 5월 24일, 5월 24일 하루에 2명 죽인 적도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이 치카틸로가 살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 다 10대야. 9살, 10살, 13살. 뭐 또 넘어가면 9살 뭐 되게 많아. 그리고 또 다른 거 넘어가고 7살 남자아이 7살 13살 14살 10살 16 17 19 13살 14살 17 뭐 다 9살 16살 12살 10살 10살 11살 11살 16살 16살 8살. 아, 진짜 인간 아니지. 자, 이게 이 남자아이의 경력이에요. 경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이 남자애가 지금까지 살인했던 사람들, 이것도 전부 다 밝혀진 것도 아니야. 전부 다 밝혀진 게 아닌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밝혀진 거 다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살인이 로스토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사실 경찰들도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러시아 정부 자체에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경찰들이 뭐가 힘이 있었겠어. 그래서 사실 경찰들은 숲속의 나체 살인 사건으로 이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나름 그 팀을 꾸려요.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2명의 경찰관이 버스 정거장을 순찰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헬레나라는 여성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잡혀갔잖아. 그리고 대부분 10대였고 뭐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올게요 한 다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버스 정거장에 가장 많이 얘가 있지 않을까, 범죄자가 한 번씩 이렇게 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늦은 오후에 치카틸로를 버스 정거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치카틸로는 경찰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늦은 시간에 버스 정거장을 이렇게 어슬렁 돌아다닌 거야. 그런데 경찰들 눈에 처음에 그냥 버스 정거장을 돌아다니는 남잔가 보다, 그냥 뭐 버스 타려나 보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늦은 오후에 치카틸로를 경찰들이 3번이나 목격한 거야.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지. 자, 치카틸로는요 가만히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또 어슬렁거리는 거지.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경찰들이 슬슬 그의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앉아 있다가 신문을 보는 척을 하죠. 그리고 치카틸로가 또 버스 정류장이 좀 고요하니까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요. 그래서 경찰들도 신문을 본 척 하다가 그를 흠쩍 보고 그를 따라서 그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요 몇 시간 동안 그 지역의 온 버스 정류장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을 경찰들이 지켜봤더니 그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계속 찝쩍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여성들한테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어. 하지만 치카틸로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찝쩍거린 거야.
자, 그러던 중에 치카틸로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소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술을 막 먹었나봐. 그리고 그 소녀가 술에 약간 취했을 때쯤에 그가 그 소녀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 소녀의 블라우스 안으로 그의 손을 집어넣어서 그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너무 취해가지고 저항을 따로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저항을 하지 않자 치카틸로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그녀의 귓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녀가 떠납니다. 자, 경찰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건 그 소녀랑 같이, 그 여자랑 같이 뭐 술도 먹고 같이 뭐 하고, 그리고 그 치카틸로가 그녀의 몸을 만졌을 때 그녀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반항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신분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지. 증거도 딱히 없었고. 그런데 그녀가 화를 내고 돌아가자 그때서야 경찰이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에게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경찰이 얘가 도망가겠지? 얘가 우리를 박차고 도망가겠지? 반항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치카틸로가 마치 올게 왔다는 식으로 난 알고 있었어 니네가 올 거라는 거 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듯 했대. 그러자 그냥 신분증을 줬대요. 그런데 경찰이 가방 안지 확인할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치카틸로가 조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방은 왜요?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뺏어가지고 가방 안을 봤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 밧줄 그리고 칼 한 세트가 있었어. 칼이 들어있었고 밧줄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뭐가 들어있었냐? 바세린이 들어있었어요. 바세린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러시아의 그 문화 자체는요, 시민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뭔가 어떤 증거가 없이 잡혔다, 어떤 혐의만으로 잡혔다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73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대. 그런데 치카틸로의 경우는 조금 뭔가 달랐던 거야. 경찰들이 너무너무 얘가 범인 같았던 거지. 그래갖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그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붙잡아 놓고. 그래서 경찰들이 딱 머리를 굴린 게 뭐였냐면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을 괴롭힌 죄 이걸로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잖아. 사실은 뭐 어떻게 여자를 뭐 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찝적된 걸로 이게 어떻게 범죄가 돼요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소한 제목으로 경찰들은 그를 15일이나 감금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카틸로는요 다시 한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조금만 뭐 그의 집을 수사했다든지 뭘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 놓아준 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경찰의 큰 실수야. 왜냐면 그로 인해서 치카틸로가 죽인 여성이 더 많아졌거든. 자, 경찰은 일단 증거물로 빼앗은 그의 가방을 다시 뭐 어떻게 돌려줬어요. 어떻게? 증거 불충분인데. 그래서 경찰이 심증은 이게 뭔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힘이 없지. 그리고 경찰은 치카틸로가 제가 연쇄 살인마야 라고 확신은 알고 있었지만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자, 치카틸로의 모습입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치카틸로는요 가족들과 함께 신년을 축하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기관차 공장에 그가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찰에 한번 잡혔던 그는 경찰들의 모든 의심의 시선이 자기한테 꽂힌 걸 알고서 좀 나름 오랫동안 살인을 꾹 참아요. 그 충동을 1년 동안이나 참았으면 집단에는 오래 참은 거지. 그러다가 더 이상 살인 충동을 못 이기는 그는 1년 뒤 1985년 8월부터 다시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일이 끝난 뒤에 그는 로스토브로 다시 날아갑니다. 다시 로스토브로 가요. 그런 다음에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18살의
약간 조금 지적 지능이 떨어지는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 기차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보드카를 마시면서 이제 기차에서 이제 그 소녀랑 안녕, 나는 나쁜 아저씨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18살짜리 소녀가 약간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소녀였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애를 안고 있는 소녀였지. 그래서 보드카를 마시자면서 이제 기차에서 내려요. 그런 다음에 기차역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로 그 소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38번이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참았어요? 1년을 참았으니까 얘가 너무 궁금해서 찔리면서 흥분했던 것 같아. 아, 그래, 이 맛이야! 이러면서 38번을 찔렀지. 그 소녀를. 그리고 같은 날,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또다시 어슬렁거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노숙자 여성 한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잘 곳이 없던 그녀는 어떤 남자가 돈을 주겠다고 말을 시키자 매춘을 거래한 거지. 얼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잘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좋아요. 자, 그녀는 그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죠. 자, 그녀를 데리고 가서 그가 또다시 강간을 시도하지만 발기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 여자가 아, 뭐야. 야, 되지도 않으면서 왜 잔대? 에? 이러면서 그를 비웃은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신을 놀렸던 그 마을 사람들로 보였겠지. 그래서 그녀를 또다시 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살해했던 게 1985년도에 그가 저지른 마지막 살인이었어. 마지막 아니에요. 1985년도에 저질렀던 마지막 사건. 자, 그리고 1986년도에 해가 밝았죠. 자, 치카틸로는요, 1986년 10월 16일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기점으로 더욱 끔찍해집니다. 그는 여행을 간다면서 떠났지만 거기에서 또 한 명의 어떤 소년을 만나요. 남자아이를 만나. 그런데 그 현장이 너무나도 끔찍했대요. 그리고 1985년 12월까지 이제는 국민군까지 다 동원된 거야. 그리고 이제 조사가 시작돼.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경찰의 눈치를 챈 거야. 그리고 이제 철저한 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똑똑한 이 새끼, 치카틸로 이 새끼는, 이런 이 새끼라고 욕해도 일본어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치카틸로 얘는요, 그동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 뭔가 이제 국민들이 발벗고 일어서고 뭔가 조사하고 막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시선이 이 살인 사건에 쏠리기 시작하자. 그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서 1988년 4월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짜리의 소녀를 죽이죠. 이제 그가 이제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 난 다시 돌아왔다. 악마의 재림을 알리는 정말 또 첫 희생자가 바로 13살짜리의 소녀였어.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8번의 살인을 더 저지릅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그 치카틸로의 가족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 그의 딸입니다. 자, 그의 딸 루드밀라였고요. 그 옆에가 딸의 남편이었던 사위였어. 그리고 여기는 그의 손녀겠지. 손자 아니면 손녀겠지. 자, 그 중에도 여러분들 그의 딸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녀의 딸이 그녀의 남편과 이혼한 뒤에 다시 이제 그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게 돼요. 이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가 비어있을 때 일어난 거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이제 그 자신이 딸에 살던 그 집에 또 다른 소녀를 끌고 갑니다. 16살짜리의 소녀였어.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딸이 살던 집에서 그 16살짜리 소녀를 죽였는데 집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니 숲이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대충 풀로 가리면 되는데 이게 집이니까 이 시체를 그냥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럼 증거가 다 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또다시 그녀의 딸이 썼던 부엌칼로 자신이 잡아온 16살짜리의 소녀의 목과 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 조각을 다 이렇게 담아. 그리고 이웃 사람이 갖고 있었던 썰매가 있었는데 그 썰매에 묶어가지고 다른 시체들과 함께 버려버려요. 얻다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 치카틸로는 1990년 1월까지 9건의 살인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좀 이상해진 게 사실 그가 소년을 죽이기도 했지만 소년보다는 소녀를 더 많이 죽였어.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약간 좋아하는 기호가 조금 바뀌어. 소녀에서 소년으로 바뀐 거야.